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 이제 지난주까지 제가 법인영어 마스터 과정 챕터 2, 세상 쉬운 법인영어 프로세스를 이제 멤버십 대상으로, 물론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간간히 공개는 했지만, 총 21강을 마무리를 하고, 오늘부터는 이제 법인영어 마스터 과정 챕터 2를 시작을 합니다. 이것 역시 일부는 공개하고, 일부는 우리 멤버십 대상으로만 진행됨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영어 마스터 과정 챕터 2는 흑자경영 회계를 알아야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좀 중지가 되어 있는데 제 그 블로그에 이제 회계로 컨설팅이라고 이제 항목이 있어요. 그 컨텐츠가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저는 그냥 회계로 컨설팅이라고 법인영어 마스터 과정 챕터 2를 이야기를 할게요. 자, 한스 어드바이저의 실제명은 중소기업 실전 회계 관리. 흑자 경영을 하시려면 우리 중소기업 CEO들께서 회계를 아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주제예요. 요 내용을 가지고 요 강의는 제법 길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이걸 오프라인 강의를 정말 빡세게 16시간을 진짜 목이 터져라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강의비만 우리 이제 기존 멤버십 여러분들 80만 원씩 주고 들으셨던 강의인데 거기에 이제 살들을 더 붙여서 실제 이제 그 회사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 이제 우리 이제 멤버십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활용 가능한 뭐 엑셀 자료 뭐 그렇다고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소기업에 그냥 있으면 정말 관리하기 좋은 것들, 예를 들면 손익계산서 같은 거 있잖아요. 엑셀로 한 페이지만 만들면 되거든요. 엑셀로 손익계산서 한 페이지만 만들어서 월별 매출, 원가, 관리비 뭐 이런 거 볼 수 있는 것만 있어도 사실상 이익 관리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그것조차 없는 데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세세한 부분들, 즉 컨설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회계의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중소기업 CEO들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아주 쉽게 그냥 좀 뭐랄까 좀 거칠게 표현하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느냐? 그리고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익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법인영어 마스터 과정 챕터 2 회계로 컨설팅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알아야 되는 5가지, 이건 제가 생각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5가지 이익은 대표님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회계로 컨설팅은 이 5가지 이익을 만들어내는 과정들, 그런 회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장님, CEO가 알아야 될 5가지. 자, 이 5가지 이익은 우리가 컨설팅 누구 대상이에요?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소기업과 이제 중기업으로 분류를 해야 되죠. 중견기업 이하, 중견기업 이하. 그래서 중소기업인데 거의 아마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시는 분들은 사실상은 소기업이에요. 사실상은 소기업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자산 규모가 뭐 30억 미만이고 매출도 100억 원 이상 하는데도 많이 못 만나실 거예요. 물론 만나보는 우리 저 구독자 여러분들도 계시겠지만 절대 다수는 분명히 소기업일 겁니다. 어쨌든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 대표님들, CEO들이 알아야 될 5가지 이익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알아야 될 이익이 뭐냐면 타임 마진, 시간 이익이에요. 시간 이익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따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공헌 이익, 이거는 관리 회계에 나오는 컨트리뷰션 마진 뭐 이런 게는 CM. 공헌 이 개념입니다. 이거는 회계 관리 회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개념이에요. 이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니고 공헌이익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관리회계. 원가 관리회계를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거고, 초과이익은 이건 제가 갑자기 교수님 생각이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CFO 강의 노트를 쓰신 그 교수님께서 주주이익을 이렇게 이제 분석해 나가는 과정에 초과이익 개념을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중소기업 주주는 CEO 본인이거나 가족, 거의 대부분 특수관계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초과이익 개념, 이런 이익 개념 자체가 사실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대표님들에게 이 초과이익이란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 초과이익 개념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이 부를 창출하고 부를 유지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훨씬 뭐랄까 좀 객관적이고, 그리고 좀 보다 유리하다고 해야 되나, 어떤 유리한 입장에서 경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초과이익 개념을 제가 대표님이 알아야 될,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될 5가지 이익 중 하나의 개념으로 넣었어요. 이 초과이익이란 단어는 제가 차용해 온 겁니다. 그런데 초과이익 개념, 그리고 이 이익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현실화돼야 돼요. 현실화된다는 건 저는 현금화된다고 표현해요. 이익이 현실화되는 건 현금화돼야 돼. 이걸 조금 더 뭐랄까 노멀하게, 아니면 좀 범위를 확장해서 표현하면 이게 사물화된다, 이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야 된다. 보이는 자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이는 자산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2가지예요.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현실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대체적으로 다 이 금융자산 쪽에 포커싱을 맞춰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이익을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 이익과 나중 이익, 지금 현재 프리젠트 마진, 퓨처 마진, 나중 이익, 미래 이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익은 미래 유동성 적립을 통한 현금성 자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왜 확보해야 되느냐. 어떻게, 왜, what, 왜, why, what이 아니죠. 어떻게, how, 육하원칙,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지금 이익에는 이제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단기 차입금을 상환해야 되는 일들이 생길 것이고, 단기 투자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생길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중 이익은 미래 이익이니까 이 미래가 저는 적어도 최소 5년에서 10년 그 이후의 이익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개인 재무 설계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기 필요자금, 그리고 중기 필요자금, 장기 필요자금. 그래서 요거는 보통 이제 3년 이내, 짧으면 1년 이내 써야 되는, 그냥 거의 진짜 극초유동성 자산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그래서 뭐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예금 통장에 넣어라. 유동성 예금 통장, 보통 예금 통장, 뭐 RP, 그다음에 뭐예요? CP야, CM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넣어라, 이런 개념이 있고, 중기는 보통 3년에서 10년 이내, 이런 자금이 뭐예요, 보통? 주택 자금, 주택 마련 자금, 교육 자금 등, 뭐 이런 게 있겠죠. 기타 이제 개인의 어떤 목적에 맞는 자금, 목적 자금, 이런 거. 장기 자금은 대부분 리타이어죠. 은퇴 자금. 은퇴 자금 관련해서 이제 장기 자금. 그리고 이제 요 전반에 걸쳐서 요것을 다 포함해서 깔고 가는 걸 우리가 이제 생활비라 그러고,
이 생활비를 대처해 주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라이프 인슈어런스 혹은 홀 라이프 인슈어런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종신보험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개인 재무 설계의 가장 하나의 틀이고, 예전에 우리 이제 보험 세일즈 오래 보신 분 아시죠?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백지 설계 뭐 이런 거 가지고 영업을 해보셨을 거란 말이죠. 똑같아요. 중소기업도. 지금이 즉 단기 필요 자금이 있을 것이고 중장기 필요 자금이 있을 것이다. 나중 이익은 중장기 필요 자금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투자 목적 자금, 기업의 투자 목적 자금과 CEO의 필요 자금이 있겠죠. 그리고 뭐 부동산 등 설비 설치가 이제 기업의 목적 자금일 것이고, 투자 목적 자금. 우리가 여러분들 이 투자하면 혹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투자하면 그냥 우리가 뭐 어떤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기업에서의 투자 개념이라는 것은 거의 많은 부분이 뭐냐면 유형 자산을 구입하는 거예요. 기업에서의 투자는 이 유형 자산을 구입을 해서 이 유형 자산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걸 보통 우리가 투자라고 하거든요. 뭐 유형 자산에서는 부동산도 있고 기계도 있고 뭐 차량도 있고 다양하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설비 설치 자금, 요게 이제 유형 투자 목적 자금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CEO의 필요 자금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CEO가 이 법인은 CEO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면 이익이 회사에 이제 녹아나서 이렇게 묻어서 이렇게 쌓이죠. 그걸 우리가 이익 잉여금이라고 그러는데, 이 잉여금에는 현재 과세되지 않은 세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죠. 그게 증여세일 수도 있고 상속세일 수도 있고 뭐 양도세일 수도 있고 혹은 소득세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표님 개인이, CEO 개인이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걸 우리가 CEO의 필요 자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장님은 적어도, 중소기업 CEO는 시간이익이라는 개념과 공헌이익 개념, 초과이익 개념, 지금이익 개념, 나중이익 개념에서 이 5가지 이익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다음 장. 그래서 그 5가지 이익 중에 첫 번째가 시간이익이에요. 제가 이건 현금이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질 현금이익, 타임마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재료비를 매출채권 수금에 지급하면 시간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익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이 시간이익을 현금이익 개념, 이게 시간이익 개념입니다. 이런 거예요. 매출이 10억 원이고 원재료비를 구입을 해줘.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원재료를 구입을 하고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수금하고, 그렇죠?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자, 재료비 지급을 구입 후에 60일에 지급한다. 3억 원을 지급한다. 기일에. 그럼 이걸 수금 전에 할 것, 물건을 팔거나 제품 판매하고 나서 판매 대금이 수금된 다음에 지급할 것이냐, 수금 전에 지급할 것이냐. 근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거의 수금 전에 지급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또 역으로 수금이 되기 전에 지급하지 않는 기업도 있어요. 자, 총 10억 원의 매출이 발생이 되는데, 자, 빼봅시다. 10억 원에서, 자, 원재료비 마이너스 3억 원. 자, 이 고정비용 성격의 인건비, 뭐, 기타 경비들, 이게 이제 2억 원 정도 든다고 할게요. 제품 판매 기간이 30일이에요. 한 달에 2억 원씩 팔리는 거예요. 그럼 10억 원 중에, 자, 10억 원이 몇 달에 걸쳐서 팔리는 거죠? 5개월에 걸쳐서 팔리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러면 1월, 2월, 3월, 4월, 5월 각 2억이죠. 각 2억. 자, 2, 3억은 언제 줄 것이냐? 60일이니까 요때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쵸? 60일은 요때 3억이 마이너스 3억.
그러면 수금이 됐다고 가정할게요. 수금이 됐다고 가정하면 1억 남죠. 그러면 또 2억이니까 매달 얼마 4천만 원씩 0.4억씩 비용이 들어가죠. 그쵸? 매달 0.4억씩 들어가죠. 이런 형태로 돈이 들어가는 개념을 이해를 해보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이 3억 원을 5개월 이후에 다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이때 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매달 2억씩 수금을 하고 그러면 얼마가 남냐면 매년 1.6억이라는 돈이 남는 거예요. 매달. 그쵸? 그러면 내가 1.6억을 1월 달에 수금한 것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동안 은행에 넣어줬다. 아니면 누구한테 뭐 고리로 빌려줬다. 이러면 그만큼 뭐가 남아요? 이자 수익이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 현금을 내가 빨리 받아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래서 타임 마진이라는 개념을 대표님들이 잘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 개념인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돈이라는 게 지금 내 손에 있는 게 가장 큰 돈이다. 그래서 수금 관리를 잘하고 내가 현재 1억 원이란 돈을 1월 1일 날 수금하는 것과 1월 31일 날 수금하는 것은 한 달간의 차이에 이 한 달만큼 내가 그 1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기회비용 이런 걸 손해보고 있다. 이런 개념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타임마진, 시간이익 개념을 항상 생각하시고 받을 돈과 줄 돈과 나가는 돈을 잘 어떻게 좀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개념에서의 시간이익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제가 나중에 다 풀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익, 이걸 더 쉽게 설명드려 볼까요? 자, 어떤 회사에서 선수금을 예를 들면 10억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 선수금 항목은 부채거든요. 그렇죠? 선수금은 부채예요. 부채인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부채예요. 나한테 지금 10억이란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10억이 들어왔으면 이 10억만큼 나는 10억 원만큼에 대해서 용역을 제공하든 제품을 납품하든 하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뭐 20억 중에 예를 들면 내 이익이 3억이야. 그러면 3억의 이익을 먼저 받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10억 중에 7억 원은 모든 비용으로 쓰고 나한테는 3억의 이익이 남는다 그러면 먼저 받은 3억, 사실은 10억인데 먼저 받은 3억에 대한 기회비용을 나는 빨리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빨리 받은 거잖아요. 자, 이 10억을 가지고 만약에 이 물건 납품을 언제까지 하냐면 1년 뒤까지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냥 다 무시하고 10억을 1년간 은행에 넣어뒀어요. 3% 이자로 넣어뒀다 그러면 난 얼마를 번 거예요? 1년 동안. 그냥 3천만 원을 번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물건을 납품한 1년 뒤에 10억을 받으면 난 그냥 10억이지만 현재 10억을 받아놨으면 나는 1년 뒤에 이 돈 얼마가 돼 있는 거예요? 10억 3천만 원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그냥 돈을 빨리 받아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개념에서의 이 자금 관리, 이 현금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의 시간 이익 개념, 타임 마진 이걸 제가 사장님이 알아야 될 첫 번째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이익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장. 공원 이익은 컨트리뷰션 마진, 이 공원 이익은 이제 변동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 혹은 한계 이익이라고 해요. 하는데 이런 개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공원 이익은 쉽게 얘기하면 고정비를 커버하는 이익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어떤 개념이냐면
공헌이익과 고정비가 동일하면 이때가 손익분기점이에요.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거예요. 적어도 내가 망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손해보질 않으려면은 내가 고정비가 들어가는 만큼의 이익을 발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매출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되는 원가 중에 변동비라는 게 있어요. 자, 더 쉽게 매출을 10억을 발생시키는데, 예를 들면 빵이라고 할게요. 빵 매출 10억을 발생시키는데 밀가루, 설탕 뭐 이런 기타 등등 해가지고 5억이 들어가요. 이 5억은 빵을 20억을 만들면 1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변동돼서 매출과 같이 변동돼서 늘어나는 원가인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는데 고정비는 항상 이 회사는 7억의 고정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10억 원어치 팔면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항상 마이너스 2억이죠. 그렇죠? 그런데 20억 원을 팔면 고정비는 20억을 팔아도 7억의 고정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7억의 고정비가 들어가니까 얼마가 나냐면 플러스 3억, 3억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의 공헌이익은 얼마인 거냐면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7억이 돼야 되겠죠. 그럼 매출이 얼마라 해야 돼요? 12억이어야 되겠죠. 12억이 아니지. 12억에서 6억이면 빼볼게요. 6억이면 또 6억이니까 아니죠. 13점 얼마 계산하는 게 그렇죠? 14억? 계산하는 게 좀 헷갈린데. 쉽게 얘기하면 14억에 고정비가 7억 들어가면 그러네요. 그렇죠? 7억 들어가면 공헌이익이 7억. 그렇죠? 7억. 그러면 고정비가 7억. 이거랑 이게 같죠? 요 시점이에요. 요게 손익분기점이에요. 그러면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뭐가 줄어들면 좋은 거냐면 고정비가 줄어들면 영업이익은 늘어나겠죠. 그렇죠? 고정비가 줄어들면 이렇게 고정비가 줄어들면 이게 가장 고정비가 많은 상태고 고정비가 줄어들수록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이 개념에서의 공헌이익 개념인데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정비라는 게 기업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영업비용의 하방 경직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매출이 늘어나면 지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면 얘도 늘어나지만 이 고정비도 이제 분리해 보면 이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정해진 고정비가 있고 변동 고정비라는 게 있거든요. 고정비도 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계를 구입하거나 공장 임차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차 비용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자, 현재의 100평을 임차를 해서 100만 원을 주고 회사를 돌려서 뭐 20억 매출을 하고 있는데 40억 원어치를 팔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공장을 100평을 늘리면서 100만 원의 임차료가 들어갔어요. 그럼 고정비가 100만 원이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매출이 20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임차료를 순식간에 이 100만 원을 순식간에 줄이긴 어렵죠. 왜냐하면 뭐 임대 계약 기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미 거기에 들어간 뭐 기계며 원재료며 혹은 뭐 직원을 채용했으면 뭐 직원에 대한 인건비며 등등은 이미 늘어나 있거든요. 이것을 매출이 줄어드는 만큼 한꺼번에 줄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영업비용의 하방 경직성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는 건 한 번 늘려놓은 비용을 줄이는 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정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헌이익 개념을 대표님들이 알고 계시다는 건 경영하는데 정말 중요한 관리회계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님이 알아야 될 두 번째 이익을 제가 공헌이익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CEO는 결국은 이익 창출을 위해서 매진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창출을 위해서 매진해야 되는 사람이 가장 잘 알아야 될 이익 중에 하나는 바로 공헌이익이다. 그래서 이게 CEO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이익, 공헌이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장.
천천히 차 한잔 마시면서 가겠습니다. 초과이익 개념은 이건 이제 대표님 이익 개념입니다. CEO의 이익 개념에서 그러면 CEO의 이익이 왜 필요한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이 개념은 좀 어려운데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개념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사장님이 2024년도에 초에 올해 우리 회사의 단기 순이익 목표는 7억이야. 본인 스스로 사업 계획을 짰어요. 이게 CEO의 기대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사장님이 원하는 이익이잖아요. 사장님 생각했던 이익이에요. 이게 CEO의 기대 이익인데 이게 7억이. 그런데 이익이 10억이 났어요. 그러면 3억만큼 이익이 추가가 됐죠. 이 개념을 초과이익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이 3억 원은 대표님과 주주들의 이익으로 회수해라. 이 개념에서의 제가 그 초과이익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역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대표님 회사에 그 현재 자산을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이 예를 들면 7억이라고 하면 이 7억 중에 주주를 위한 이익은 얼마인가를 항상 생각해라. 그렇죠? 예를 들면 CEO 기대 이익이 7억이어서 자, 이익이 나면 다시 재투자해서 계속해서 회사를 성장시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에서의 어떤 이익에 대한 어떤 마지노선이 있을 거예요. 대표님이 원하는 생각하고 있는 대표님 중소기업 CEO가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회사의 자산을 회전시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이 정도다. 이게 내 기대 이익이다. 물론 자산 회전만 있는 게 아니죠. 외부 환경 뭐 등등 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서 CEO가 생각하는 이 기대 이익, 이걸 우리가 단기 순이익 개념에서 접근해 보면 단기 순이익이라고 한다면 이 단기 순이익에 CEO 본인의 이익 혹은 주주의 이익이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초과이익 개념에서 CEO 주주 스스로의 이익을 만들고 그 이익 관리를 해라는 의미에서 알아야 될 세 번째 이익을 제가 초과이익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가치는 자산 가치하고 수익 가치를 합쳐서 우리가 기업의 가치로 보잖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자산 가치, 수익 가치, 순자산 이건 뭐예요? 우리가 비상장 주식 평가할 때 순손익 가치, 순자산 가치. 그쵸? 이건 아시겠죠? 비상장 주식은 가짜예요. 자, 근데 비상장 주식은 이런 게 늘어나면 상승한다는 개념이에요. 자, 중소기업 등이 배당들을 잘 안 하죠. 여러분, 우리 멤버십 구독자 여러분 만나는 CEO들이. 없을 경우 배당을 안 하니까 이 이익이, 이 당기순이익이란 이익이 계속해서 요 순자산에 플러스되고 플러스돼서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뭐가 늘어나냐면 과세 대상 자산인 비상장 주식 가치가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기업 경영할 때 대표님들이 올해 내가 5억을 벌었어요. 5억을 벌면 그냥 일반적인 회계 논리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5억을 벌었는데 5억 번 것 중에 우리 기계 등의 유형자산 감가상각된 게 2억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된 수준 이상은 투자해서 새 기계를 돌려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야 더 효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5억 중에 2억은 재투자 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대표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재투자 개념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재투자돼서 회사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이 5억을 다시 다 재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대부분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일로 가요. 빚을 갚지 않는 이상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재투자하면 기계를 사면 기계는 자산이잖아요. 물론 감가상각을 해서 비용을 없애가지만 그러니까 자산은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회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는데 그런데
그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10억인데 통장에 10억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개념은. 그렇다고 하면 중소기업은 투자 재원의 경직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회사가 100억 정도 매출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뭐 좀 기회가 되면 은행에서 뭐 3억 원도 빌리고 5억 원도 빌리고 또 갚고 다시 3억도 빌리고 5억도 빌리고 이런 운전 자금을 대출하고 빌리고 갚고 하는 어떤 사업 행위를 하죠. 이게 투자 저기 뭐야 재무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재무 활동을 하는데 갑자기 지금과 같은 정말 최악의 불경기가 오고 코로나가 터지고 정치가 진짜 지랄 맞고 어떤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 가지고 더 이상 은행에서 이 100억을 매출한 A 기업이라는 곳에 당신 회사에 이제 나는 이 돈을 대출해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표님은 결국은 다른 곳에서 타인 자본을 가져와야 될 어떤 그 재무 활동에 대한 경직성이 발생이 돼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돈을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기회 비용을 놓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대기업들은 신용으로 밀어붙일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신용, 매출이 떨어지거나 영업이익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환경이 나빠지는 것만으로도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돈을 재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중소기업은 누구냐면 중소기업 주주인데 이 주주가 대부분 뭐냐면 CEO예요. 결국은 CEO 스스로 회사에 돈을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자본을 넣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업은 두 가지를 돈을 갖고 하는 거예요.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갖고 하는 거거든요. 타인 자본을 우리가 은행 자금이고 자기 자본은 뭐냐? 내 자본금인데 중소기업에서 원활하게 대기업처럼 뭐 유상증자를 하겠다, 뭐 채권을 발행하겠다 불가능하잖아요. 결국은 누가 할 수 있냐면 CEO 스스로 현금을 갖고 있어야만이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대표님들은 초과이익 개념에서 대표님 스스로 부를 창출하기 위한 이익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외부 투자의 경직, 외부 재무 활동의 경직에 의해서 어떤 자금 유동성에 압박이 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주 스스로, 여기선 CEO 스스로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어야 돼요. CEO 개인이,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자산을 만들어야 된다. 그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이익 관리를 하셔야 되냐면 단기 순이익 플러스 알파인 초과이익 개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될 세 번째 이익을 초과이익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장. 자, 이제 지금 이익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단기 차입금을 상환하고 장기 차입금도 상환해야 되고 또 잉여금은 어떻게 돼요? 다시 사실 잉여금이라는 건 재투자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통장에 거의 있지 않으니까 기계를 사든 원재료를 사든 그래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재투자돼서 그걸 가지고 팔아서 다시 죄송합니다. 매출을 발생시키고 이익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본에 대한 저도 이제 주식을 하니까 주주잖아요. 그럼 제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상장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식 가치가 늘어나서 내가 5만 원에 산 주식을 10만 원에 팔 수 있으면 너무 땡큐 할 수 있는 주식 자체에 대한 자본이익을 원해서 하는 것이고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좀 갖고 있어서 매년 배당 나오면 배당 이익을 받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자, 중소기업 이 두 개가 다 해당이 안 돼. 상장을 위해서 IPO 등등의 계획이 없다고 하면 주식 자체는 정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주식은 나중에 과세 대상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빨리빨리 배당해서 가져가라. 그러면 배당해서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대표님들이 뭘 걱정하냐면 소득세 많이 내야 되는데 이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돈은
현재 내 손에 있는 돈이 진짜 내 돈이에요. 그래서 돈 많이 버신 대표님들을 보면 세금을 내시더라도 즉시 배당을 많이 갖고 가서 그 돈 가지고 재투자해서 스스로 개인 부를 많이 만들어내고 계시더라. 이게 현명하다는 거죠. 여하간 돈이 생기면 돈을 갚아야 될 일도 있고 또 회사에 재투자해야 될 일도 있고 주주인 나에 대한 CEO, 주주 이꼴 CEO인 중소기업에서의 납입 자본에 대한 이익은 어떻게 챙기고 계시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대표님들이 이익이 발생이 되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현금성 자산을 제발 좀 만들어라 이 얘기예요. 제가 요즘 중소기업 컨설팅 하면서 그 얘기 많이 해요.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화될 듯 하면은 이제 자산을 분리를 하자. 분리를 해서 유동성 자산으로 얼마 정도 만들고 그 다음에 당신의 미래 이익을 돈 얼마를 만들고 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금융부채가 적정선을 넘어서 더 이상 은행에서 차입할 수 없으면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 안에서만 사업을 해야 되니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은 점점 위축될 확률이 높죠.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대표 개인 돈을 넣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가수금이라 그러는데 가수금 넣는 게 쉽나? 그죠? 뭐가 없어서 중소기업 CEO 스스로 돈이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예요. 지금 이익을 위해서 배당을 열심히 받아라. 월급도 많이 받아라. 그리고 이 월급을 받은 돈과 배당 받은 돈을 가지고 꾸준하게 CEO 스스로의 현금성 자산도 만들고 그 어떤 이익 자산, 어떤 자산을 형성해 놔라. 이 자산이 형성돼서 만약에 앞에 같은 회사가 어려워질 경우에 증자는 안 하더라도 가수금이라도 넣어가지고 회사를 살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 놔라 이거예요. 회사의 현찰도 중요하고 중소기업 CEO 개인의 현찰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의 지금 이익, 현금 흐름, 잉여 현금 이익도 만들고 CEO의 잉여 현금 이익도 만들어라. 언제? 현재 이익을 만들어 놔라.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이익 개념에서 유동성 자산 만들기가 대표님한테는 정말 중요하다. 법인 눈 번쩍 떠드네. 법인도 개인도 유동성 자산을 만들어 두셔라. 이 얘기 말씀드리고 자 다음 장. 자 나중 이익은 이거는 완전 CEO 개인 입장에서의 목적 자금 개념이에요. 왜 어떤 개념이냐면 자 CEO들은 어떤 개념이에요? 회사에서 100% 주주이거나 아니면은 이 회사를 물려줘야 되는 사람. 피상속인 개념의 CEO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가 돈이 생겨야 되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 CEO가 그만둬야 될 때 퇴직금도 있어야 되고 이 CEO는 이 물려주는 것에 대한 세금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이익을 위한 목적 자금 개념도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여기는 그냥 쉽게 설명드리고 가는 거예요. 대표님들에게는 5가지 이익이 있어야 알고 계셔야 된다. 대표님들은 시간이익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경영을 위한 공헌이익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주주를 위한 초과이익 개념 그리고 현금이익의 잉여현금, 유동성 현금에서 지금이익과 나중의 유동성, 나중의 목적을 위한 내 돈, CEO, 주주의 돈인 목적자금, 나중이익. 그래서 5가지 시간이익, 공헌이익, 초과이익, 지금이익, 나중이익. 이게 한스 어드바이저가 얘기하는 CEO가 알아야 될 5가지 이익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법인 영업 마스터 과정 챕터 2를 이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회계로 컨설팅은 이 5가지 이익들에 대한 것들을 여기저기 이렇게 레고 쌓듯이 풀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부를 허술하게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개정 과목, 세부 항목들, 이런 개정 과목, 세부 항목을 간과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그냥 내 돈을 책상 위에 놔두는 거예요. 누가 훔쳐가라고.
돈은 도둑만 훔쳐가는 게 아니고 스스로 돈을 잃어버리는, 스스로 돈을 도둑 맞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발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이런 일에 이제는 더 이상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와 같이 이 한스 어드바이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위해서 원활한 회계 컨설팅을 하실 수 있기를 도와드리는 마음으로 법인영업 마스터과정 챕터 2 회계로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돈은 남이 훔쳐가는 게 아니에요. 남이 훔쳐가는 것보다 더 열받는 건 훔쳐가는지 도둑 맞는 줄 모르면서 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장부, 세부 항목, 즉 회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고, 자, 이 강의를 전편을 다 듣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이 강의는 다 들으실 수 있어요. 멤버십 가입 문의는 요 밑에 있는 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12월도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고 2024년도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연말 사고 없이 잘 보내시고 원하시는 좋은 성과로 마무리하시길 기대하고, 다음 주에 또 배울 수 있겠네요. 한 주 일요일 더 있네. 그리고 멤버십 중 강의는 1월 쯤에 제가 오프라인 강의로 한번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